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요? 그 말 우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웠고 손끝이 갈라지도록 버텼고 안전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히도록 설계하고 또 설계했어요. 누군가는 불가능이라 했고 누군가는 무모하다 말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묻고 싶었어요. 진짜 무모한 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높이에서 다시 묻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당신이 판단해 주세요. 이 여정 저와 함께 가시죠.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이건 재앙의 시작입니다. 리처드 블레이크의 목소리가 뉴욕 맨해튼 45층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진 위험 지대에 555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닙니다. 범죄에 가까워요. 소피아는 펜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이 배어 나왔습니다. 국제 초고층 건물 안전회의.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한국의 롯데월드 타워를 놓고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리처드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회색 머리가 조명 아래에서 번들거렸고 날카로운 시선이 한국 대표단을 향해 꽂혔습니다. 최근 경주와 포항의 지진을 보셨죠? 이런 상황에서 123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수천 명의 생명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소피아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그녀는 태블릿에 구조적 안전성 의문, 지진 취약성 우려라고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소피아 리베라, 이름만 들어도 업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었어요. MIT에서 구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그녀는 단 25살이었습니다. 지금은 32살, 국제 초고층 건물 안전인증위원회의 수석평가관이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송파구의 지질 조건도 문제입니다. 리처드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그는 마치 법정에서 증인을 몰아세우는 변호사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자존심을 위한 모험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필요성은 없어요. 그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무모한 시도죠. 소피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자존심?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은 정말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리처드는 글로벌 스카이라인 그룹의 CEO였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초고층 건설 회사 중 하나죠. 그런 그가 왜 이렇게 격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블레이크 CEO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리처드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이런 규모의 건물을 안전하게 지을 수 없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정장 차림이 단정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도 가방을 챙기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아까 들어온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리베라 박사님이시죠?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서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피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것은 비행기표와 자료입니다. 3일 후 출발편으로 예약해 두었어요. 김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봉투를 열어보니 서울행 비행기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한 장. 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만 불가능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박사님은 공정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편견 없이 사실만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김준혁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모하지는 않아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소피아는 망설였어요. 정말 가야 할까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한국의 프로젝트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리처드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고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김준혁이 명함을 건넸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소피아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 안전한가요? 그 건물이? 김준혁이 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박사님께. 문이 닫혔어요. 소피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서울행 비행기표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수많은 초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도 이런 건물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소피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의무감일까요? 그녀는 다시 메모를 봤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만 불가능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야 할까요? 소피아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김준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김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놀란 것 같았어요. 리베라입니다. 가겠습니다. 서울로요. 전화기 너머로 김준혁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소피아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 창밖에 뉴욕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차가운 공기가 소피아의 뺨을 스쳤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왠지 두근거렸어요. 설렘일까요? 아니면 불안함일까요? 리베라 박사님,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김준혁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봤을 때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아, 여기가 그의 본거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소피아가 가방을 끌며 다가갔습니다. 김준혁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오히려 기대가 되네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소피아는 자신이 정말 기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바로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박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요. 김준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그를 보니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구나.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빽빽한 건물들, 넓은 한강,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건물 하나. 저게 롯데월드타워인가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실제로 보니 정말 높았습니다. 마치 하늘을 찌르려는 듯이 솟아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김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물은 훨씬 더 웅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롯데월드타워가 다시 보였어요. 오늘이 진짜 시작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준혁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중년의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리베라 박사님,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롯데월드타워 건설 총괄 책임자인 최태영 부사장님입니다. 최태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사님, 저희 타워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차가 롯데월드타워에 가까워질수록 소피아의 심장박동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올려다봐야 하는 높이. 와,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100층이 넘는 부분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꼭대기 부분만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최태영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말이 안 나와요. 정말 높네요. 소피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건설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벽면에는 거대한 설계도들이 붙어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구조 도면들이 떠 있었습니다. 리베라 박사님, 저희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초고층 빌딩이 될 것입니다. 최태영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특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소피아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8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와! 소피아가 소리쳤어요. 85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한강이 구불구불 흘러가고 작은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이 건물은 일반적인 초고층 빌딩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태영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외부의 다이아 그리드 구조와 내부의 메가 기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바람과 지진에 대한 저항력이 일반 구조보다 1.5배 높아요. 소피아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정교했습니다. 그동안 본 어떤 설계보다도 세밀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ETMD 시스템은 뭔가요? 그것은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기술입니다. 최태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120층에 설치된 1000톤 규모의 준 마스 댐퍼예요. 지진이나 강풍으로 인한 건물의 흔들림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번에는 120층까지. 소피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120층에 도착하자 거대한 기계 장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게 TMD 시스템이군요. 네, 맞습니다. 1000톤짜리 추가 정밀하게 계산된 속도로 움직여서 건물의 흔들림을 상쇄시킵니다. 최태영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소피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TMD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하 구조도 보고 싶어요.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이번에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5층까지 내려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이 땅속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38m 깊이까지 총 750개의 파일이 박혀 있습니다. 최태영이 설명했어요. 일반 초고층 빌딩보다 2배 이상 깊고 촘촘한 기초 구조죠. 소피아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철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건물보다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면진 장치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입니다. 최태영이 바닥을 가리켰어요. 기초 아래에 특수 면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진 에너지가 건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소피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봐요. 그 순간 소피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품었던 의구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안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어떠세요? 저희 기술이 김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안전해 보여요. 하지만 최태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죠. 그때 소피아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미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리처드의 말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내일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태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소피아는 창밖의 롯데월드 타워를 다시 바라봤어요. 야간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물이네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진짜 핵심을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건물의 진짜 심장부를 들여다보는 날이죠. 오늘은 우리 구조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구소요? 흥미롭네요. 소피아가 눈을 반짝였어요. 연구소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었거든요. 차가 도착한 곳은 롯데월드타워에서 조금 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롯데월드타워 구조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와, 전용 연구소까지 있군요.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연구소를 따로 만들다니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었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리베라 박사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똑똑해 보이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눈빛이 매우 예리했습니다. 저는 정세연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 총괄을 맡고 있어요. 아, 정 박사님. 뵙고 싶었어요. 소피아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세연의 악수는 확고했어요. 저희가 개발한 지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세연이 소피아를 거대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소피아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벽면 전체를 덮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최첨단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에요. 정세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 시스템으로 모든 지진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정세연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스크린에 복잡한 3D 모델이 나타났어요. 롯데월드타워의 모든 부분이 세밀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소피아가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이렇게 정교한 모델은 처음 봐요. 한국 지질 데이터와 세계 각국의 지진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서 만들었어요. 정세연이 설명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7.5의 지진까지 대비하고 있죠. 소피아의 눈이 커졌어요. 7.5요? 그 정도면 정말 강한 지진인데. 네, 맞아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보다도 훨씬 강한 수준이에요. 정세연이 또 다른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지진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었어요. 소피아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건물이 좌우로 흔들렸지만 구조는 안정적이었어요. TMD 시스템이 작동하며 흔들림을 줄여나갔습니다. 놀라워요. 정말 안정적이네요.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여기 좀 이상한데요? 소피아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건물 중간 부분, 약 70층에서 80층 사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동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정세연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맞네요. 이 구간에서 공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소피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공진 현상, 건물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피아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정 주파수에서 건물이 과도하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정세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 구간은 건물 형태가 살짝 변하는 부분이라 구조적으로 미세한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소피아는 더 자세히 분석하고 싶었어요. 데이터를 더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정세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저녁이 되어도 둘은 연구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커피컵이 책상 위에 쌓여갔어요. 여기 봐요. 소피아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밤을 새운 탓에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70층과 80층 사이에 추가 댐퍼 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미니 TMD 시스템 말씀이세요? 정세연이 흥미롭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메인 TMD보다는 작지만 이 구간의 특정 진동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정세연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어 보는 거였습니다. 화면에서 건물 중간에 작은 댐퍼들이 추가되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요. 그리고 외피의 다이아그리드 구조도 이 구간에서 더 촘촘하게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완전히 몰입했어요. 한국의 구조 엔지니어와 미국의 안전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완성되었어요. 됐다. 정세연이 소리쳤어요. 피곤했지만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어요.
이번에는 7080층 구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성공이에요. 소피아도 기뻤어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경으로 인해 비용이 늘어날 거예요. 정세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약 5% 정도 비용 증가가 있을 것 같고 일정도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어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안전과 비용, 항상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제가 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넣을게요. 정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소피아. 덕분에 더 안전한 건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서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김준혁이 연구소에 나타났어요. 밤새 고생하셨네요. 그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소피아가 지난밤의 작업을 설명했어요. 김준혁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군요. 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예요. 소피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최 부사장님께 보고 드려야겠네요. 아마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소피아는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보통은 비용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요? 우리는 안전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김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 순간 소피아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모하지는 않았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진정한 철학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소피아가 정세연의 손을 잡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소피아. 덕분에 더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두 여성 엔지니어의 악수. 그 악수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3일 후, 인천공항이 다시 분주해졌어요. 국제평가단이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리베라 박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리처드 블레이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어요. 블레이크 CEO님, 안녕하세요. 소피아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쇼를 봤는지 궁금하군요. 리처드의 목소리에 비꼬는 톤이 묻어 있었어요. 쇼가 아니라 진짜 기술을 봤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리처드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정말요? 그들이 당신을 설득했나 보네요. 그 말에 소피아의 속이 뒤틀렸어요. 설득이라니. 마치 자신이 속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 한 호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국제평가단과 한국팀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리처드와 몇 명의 외국 전문가들, 다른 쪽에는 김준혁, 최태영, 정세연이 앉아 있었어요. 소피아는 중간에 앉았습니다. 양쪽을 모두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말했어요. 리처드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에 반대합니다. 그가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한국의 지질 조건은 예상보다 불안정합니다. 최근 포항 지진의 여파로 지하 구조가 약해져 있어요. 최태영이 손을 들었어요. 지효님, 저희는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고려했다고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들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555m 높이의 건물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세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기술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아직 이런 규모의 건물을 지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소피아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의 진심과 노력을 지켜봤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깐요. 소피아가 일어섰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리처드가 그녀를 노려봤어요. 소피아, 당신이 설마 그들 편을 들겠어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에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팀의 안전에 대한 접근은
매우 철저합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신까지 그들의 설득에 넘어간 겁니까? 그때였어요. 소피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리처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지. CEO님, 혹시 걱정되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글로벌 스카이라인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죠? 리처드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것과 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피아는 확신했어요. 롯데월드타워가 성공하면 한국 건설 기술의 위상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CEO님 회사에게는 위협이 되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처드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사실이 아닌가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틈에 최태영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안전을 추구합니다. 리베라 박사님이 제안한 추가 안전 시스템도 받아들였어요. 추가 시스템이요? 한 평가단 멤버가 관심을 보였어요. 정세연이 설명했습니다. 70층에서 80층 구간에 미니 TMD 시스템을 추가하고 다이아 그리드 구조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약 5% 증가하고 일정은 3개월 지연됩니다. 최태영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소피아는 감동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CEO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처드에게 물었어요. 리처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드디어 인정하는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우신가요? 김준혁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리처드의 목소리에 진정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제야 소피아는 알았습니다. 리처드도 나름대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쟁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말로 안전이 우려되기도 했던 거죠. 저희가 책임집니다. 최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소피아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ISTSB의 예비 승인을 내리겠습니다. 리처드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어요. 정말입니까? 네, 충분한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소피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단, 추가 안전 시스템 설치를 조건으로 합니다. 한국팀이 기뻐했어요. 정세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소피아가 미소 지었어요. 안전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소피아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시작했던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으로 끝나게 되었네요. 한국은 정말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전이 성공할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롯데월드타워가 보였어요. 곧 완성될 그 건물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해냈어요. 소피아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날 저녁, 소피아는 롯데월드타워의 전망대에 올라 있었어요. 거의 완공된 500m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김준혁이 옆에 서 있었어요. 어떠세요? 이 풍경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서울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의심했어요. 소피아가 고백했습니다. 김준혁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어요. 김준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리베라 박사님 덕분입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 높이에서 느끼는 바람은 특별했습니다. 김 과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김준혁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고 미래예요. 소피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했는지. 성공할 거예요. 분명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 소피아는 떠나기 아쉬웠어요. 이 며칠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연락하고 지내요. 정세연이 말했어요. 두 여성 엔지니어는 서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이죠. 완공되면 꼭 다시 올게요. 소피아가 약속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서 롯데월드 타워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한국, 당신들은 해냈어요. 소피아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뉴욕에 돌아가서 소피아는 보고서를 썼어요. 롯데월드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인간의 기술과 의지가 자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념비적 성취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보고서였어요. 2년이 흘렀어요. 소피아에게 특별한 초대장이 왔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완공 기념식 초대장이었어요.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소피아는 깜짝 놀랐어요. 롯데월드 타워가 완전히 완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웅장한 모습은 2년 전보다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소피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완성됐네요. 소피아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네, 드디어 해냈어요. 박사님 덕분이에요. 완공식이 열렸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성취를 축하했습니다. 심지어 리처드 블레이크도 참석했어요. 축하합니다. 리처드가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건물이네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소피아가 미소 지었어요. 식이 끝난 후 소피아는 다시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정식으로 운영되는 전망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정세연이 다가왔어요. 어떠세요? 2년 전과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꿈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됐네요. 소피아가 감동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70층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추가 TMD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정세연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지진이 몇 번 있었는데 건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도 이 건물의 안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밤이 깊어갔어요. 소피아는 혼자 전망대에 남았습니다.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시작했던 여행, 하지만 끝에는 깊은 감동과 존경으로 마무리됐죠. 한국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전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줬어요. 소피아가 혼자 말했어요. 이 건물은 이제 세계 초고층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거예요.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춘 건물의 기준 말이에요. 소피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피아, 어디 있어요? 김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전망대에 있어요. 혼자서 뭐 해요? 생각 중이에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서요. 김준혁이 웃었어요. 내려와요. 우리가 축하 파티를 준비했어요. 소피아도 웃었어요. 금방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소피아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이 도시는 이제 롯데월드 타워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소피아 자신도 변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글로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국적이 아닌 기술과 철학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소피아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불가능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기술과 안전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그 불가능들도 하나씩 가능으로 바뀔 거예요. 로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준혁, 최태영, 정세연, 그리고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소피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은 세계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소피아도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이 놀라운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하늘을 향한 도전,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어요.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도전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소피아는 그 도전들을 응원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린 준비가 안 됐던 게 아니에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